성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수선사의 송. 자,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의 뜰 앞 잣나무가 어찌 문 밖의 거들과 같은고.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엄마가 낳아준 입을 합쳐버리리라. 이렇게 송을 했는데, 자수선사 이것도 이제 정전백수자 화두다 그렇죠. 백수자 화두의 백수자 화두. 자, 조주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조사 설의가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자, 그 말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그거하고 같아 그랬어요. 뭐 그거는 이제 말로 하자면 어쨌든 해탈을 가르쳐 주러 왔다. 해탈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해탈을 알게 해주러 왔다. 본래 해탈이다. 이걸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조주선사가 해탈을 가르쳐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지금 이때의 방식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당시하고는 이제 또 다르다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 한 1200~1300년 이후부터 또 1200~1300년 동안은 이제 주로 화두 방편을 많이 세워가지고 학인들에게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탈을 빨리 이제 익히도록, 스스로 해탈을 빨리 체득하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방편이 또 다른 방편이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는 역시 그 법문을 많이 듣고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듣고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대로 얻는 바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최상승 법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안심을 바로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되게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겠지만 또 이제 아직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 안심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화두 방편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두 방편이 지금 우리나라 말고 이제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있죠. 저 뭐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불교가 국교예요. 그런 나라에서 화두 방편을 쓰느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화두 방편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편을 쓰겠죠. 다른 방편을 쓰는데 다른 방편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해탈을 알게 해주러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뭘 다 해주는 줄 알고 막 빌기만 빌면 부처님은 뭐든지 빌면은 들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도술촌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참 어리석은 중생심이 이 해탈을 몰라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해탈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다 몸을 받아도 여전히 해탈을 모르는 삶을 오래 하겠구나.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보면 여러분들도 걱정스러울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기어가는 어린애가 있다 합시다. 기어가는 어린애가 있는데 그 이제 웅덩이 같은 게 있어. 그런데 이제 어린애가 저리로 기어가면 웅덩이에 틀림없이 빠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다면 그 어린애가 기어서 웅덩이까지 가도록 내버려 주지 않겠죠. 뭐 중간에 가서 몸으로 막는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뭐 철책 같은 거 하나 세워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편을 하겠죠. 안 그러면 애 부모를 빨리 찾아서 지금 위험하다고 알려주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거기도 뭐 웅덩이보다 좀 얕은 작은 웅덩이를 살짝 파가지고 그쪽에 들어앉아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방편을 84,000가지를 드셨거든요. 그 방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본래 해탈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가장 큰 괴로움은 살아가면서도 괴로움이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겠지만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버릴 때의 괴로움 때문에 혹시 다음 육신을 받는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대비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방편으로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 스스로 본래 해탈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죠. 근데 그런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무수한 조사 선사들이 그 뒤에 부처님의 방편과 비슷하게 이제 시절과 인연에 맞게 이제 화두라는 방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참고하다가 아이고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뭐겠습니까? 온갖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거는 남도 생각으로 만들고 온갖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 혼자 그렇게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내 혼자만 맞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괴로워했구나. 이게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몰랐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대단한 걸 얻으려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두거리, 이제 정전백수자, 떠라보이 잣나무 화두거리나 또 여기서 이제 계속 소개하는 여러 조사 선사들의 개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에게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선사는 해탈을 가르쳐주러 왔노라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때의 방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탈을 가르쳐주러 왔다? 그럼 해탈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고 해탈은 너가 일으키는 뭔가 생각 그게 전부 가짜야 가짜. 그걸 너가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말도 길어지고 또 그걸 듣고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줄 알고 너무 쉽네요 이러면서 자기는 해탈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조사선사들이 이제 방편으로 스스로 깊이 공부해서 스스로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방편을 제시했죠. 그래서 조주선사는 조사스레이가 뭡니까 하니까 뜨라보이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주선사가 뜨라보이 잣나무니라 하고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것을 막 미주알 고주알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실타래 풀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이야기로 뜨라보이 잣나무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여러분들이 뜨라보이 잣나무 가두를 가지고 확연하게 해탈에 이르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그 뒤에 제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뜨라보이 잣나무라 하니까 이 물은 스님은 왜 경계로서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제 다른 본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데서. 경계는 그거 아니야. 경계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은 흠한 것이 이런 본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고 부처님의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금강경에도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 흠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온갖 모습이 있다는 것은 흠망한 것이다. 약견재성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해라.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알면 아닌 모습으로 알면 바로 부처가 되느니라. 이런 이제 경전을 읽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겠죠. 아 이런 뜻이겠구나. 별거 아니네. 아 모습은 흠망한 것이네. 이런 고정관념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흠망한 게 맞는데 흠망하다는 지식으로 흠망하다는 걸 아르말이라 하죠. 아 모습이라는 것은 다 흠망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실제로 흠망하다는 의미를 모르고 왜 흠망한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병전에 써 있으니까 모습은 흠망하네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조주스님은 뜨라보이 잣나무라 모습은 흠망한데 왜 흠망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조주선사는 그걸 경계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조사스레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뜨라보이 잣나무니라. 근데 그 말에 이제 깨달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주선사의 유명한 새말개 하두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법안선사가 이제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치에게 와가지고 조주선사는 이미 안 계시지만 각철치가 계시니까 조주선사에게 뜨라보이 잣나무라는 그 유명한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사를 비방하지 마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가르쳐 주죠. 다 가르쳐 주지 않지만. 왜냐하면 왜 없다고 했겠습니까? 없다고 한 이유는 뜨라보이 잣나무라는 모습에 붙은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계에 붙은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뒷 이야기가. 그 법안선사가 정말 참 여기는 역시 사자굴이구나. 역시 오늘 사자 새끼를 만났네. 이렇게 막 각철치를 칭찬을 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없다.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마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어요. 자수가 송하되 조주의 뜨라보이 잣나무가 어찌 문 밖의 거들과 같은고 이랬습니다. 뜨라보이 잣나무, 문 밖의 버드나무 어찌 같은고?
이거는 자수선사가 살림살이를 자신의 경지를 내놓은 거죠. 자신의 살림살이 경지를 내놓은 겁니다.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가 어찌 문 밖의 버들과 같은고, 이렇게 이제 개송해서 어째서 같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문제를 걸었죠. 뜰 앞의 잣나무와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와 내가 말하는 문 밖의 버들과 어찌 같노? 또는 어찌 다르노?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낸 거죠.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도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요. 또 자수선사의 문 밖의 버들도 이름뿐인 문 밖의 버들입니다. 이름뿐인 것으로 다르지 않죠. 이름뿐인 것으로 다르지 않다. 그래놓고 자수선사가 그 뒤에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으냐 하면은 저 북쪽은 백두산이요 남쪽은 한라산이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응? 저 북은 백두산이요 남은 한라산이네 이하고 똑같은 이야기.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이거는 음력을 이야기하죠.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본래 큰 달 작은 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해서 쓰는 거죠. 약속해서 몇월 달은 큰 달, 몇월 달은 작은 달 이렇게 약속해서 쓰는 거지. 뭐 본래 북쪽 남쪽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입니까? 우리가 약속해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은 동쪽이요 해가 지는 것은 서쪽이다. 그 사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오른쪽에 두면 내 머리는 북쪽이고 내 등은 남쪽이다. 이렇게 약속해서 쓰잖아요. 또 나침반을 가지고 약속해서 나침반의 뭐 N극으로 가면은 뭐 북쪽이고 S극으로 가면 서쪽이다. 우리 약속해서 쓰는 거죠. 공에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뭐 틀림없잖아요. 그래 약속해서 쓰니까 우리는 남자는 남탕에 가고 여자는 여탕에 가느니라. 그럼 우리 약속해서 쓰잖아요. 물론 뭐 여자가 남탕에 가도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남자가 여탕에 가도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잡혀 들어가면 됩니까? 벌금 물고 하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약속해서 쓰잖아요. 남자는 남탕에 가고 여자는 여탕에 가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렇게 모습을 우리가 약속해서 쓴다는 거죠. 모습이 허망하다고, 모습을 허망하다고 하니까 무시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모습이 허망하다고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모습은 허망한 줄 알고 잘 사용해서 써라. 별거 없죠. 모습은, 그러려면 모습은 허망한 줄 알아야지. 모습은 허망한 줄 알아야지 모습에 집착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모습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죠.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허망하구나 하고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면 그것은 이제 망념이 되니까, 그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이제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째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겠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차차 본문을 열심히 듣다가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조건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일으킨 생각이 허망한 줄 모르면, 헛개비인 줄 모르면
그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이제 생기죠. 그게. 그래서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엄마가 낳아준 입을 합쳐버리리라 했습니다.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이제 이야기 다 했다는 거야. 조주의 떠라프의 잣나무 이야기했고, 조주선사가 떠라프의 잣나무라 이야기했고, 자수선사가 문 밖의 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무시하면 안 돼. 허망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어쨌든 모습은 우리가 약속해서 써야 돼. 남자는 남탕에 가고 여자는 여탕에 가고 이렇게 약속해서 써야 돼. 또 우리가 맛이라는 것이 허망한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해서 맛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맛을 알고 쓴맛을 알고 뭐 고소한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요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맛보는 이 맛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이 맛이 절대적이다. 그래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요즘 언제부턴가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요리사, 요즘 셰프를 하더라고. 있어 보이려고 셰프라 이러는데 요리사죠, 그렇죠? 요리사, 요리하는 사람. 옛날에는 요리사가 천덕꾸러기 직업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막 젊은 사람이나 막 어린 학생들도 내 나중에 크면 요리사가 될 거야. 참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옛날에는 요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흰 모자 이렇게 탁 쓰고 나면 그게 이제 귀해 보이지 않았어요. 천해 보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천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모습이 자꾸 변화합니다. 전부.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아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요리를 해놓고는 자기는 자기가 해놓은 게 제일 잘한다고. 만약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시합도. 요리 시합 이런 것도 세계적인 뭐 요리 시합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1등 했다 합시다. 그럼 내 요리가 최고야. 내가 만든 요리가 최고야. 그런데 이제 먹어본 사람이 별론데 이러면 기분이 나쁠 거거든요. 왜?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겠죠. 맛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최고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 또 나를 최고라고 인정해준 그분들은 최고라고 인정해줬지만 또 나 이후에 얼마든지 나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거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괴로움이 뭐 올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 70억 인구가 다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야 불국토가 되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유토피아고 그것이 요즘 그린랜드라 그러던가 그것이 어쨌든 유토피아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하는 분이 이제 이 책에서는 선문염송에서는 이제 소사선사들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어쨌든 자수선사가 조조의 떠라보의 잣나무 문 밖의 버들과 어찌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고 알고 보면 큰 달은 30일이고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뜰 앞의 잣나무나 문 밖의 버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어서 일체의 모습은 알고 보면 모습이라고 인정했다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깨닫지 않으면서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허망하니까 막 다 때리치아라 허망하니까 무시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못하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허망하니까 모습은 허망하니까 무시하자. 뭐 모습은 허망한데 뭐 좋은 거 나쁜 게 어디 있겠노? 모습은 허망한데 좋은 도자기 나쁜 도자기가 있겠나? 좋은 상품 나쁜 상품 좋은 과일 나쁜 과일이 있겠나? 모습은 허망한데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모습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거든. 약속해서 쓰자. 자, 요 사과는 이렇게 생긴 거는 한 개에 3,000원짜리다. 이렇게 생긴 거는 한 개에 2,000원짜리다. 이렇게 약속해서 쓰자는 거예요. 비록 허망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알고 약속해서 쓰자. 그런데 3,000원짜리 사과, 2,000원짜리 사과를 두 개를 샀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3,000원짜리 사과보다 2,000원짜리 사과가 더 맛있어. 아, 역시 모습은 허망하구나. 또 다른 사람, 그 사과를 판 사람이 먹어볼 때는 3,000원짜리가 훨씬 맛있었을 거예요. 아, 역시 모습은 허망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게 깨달음이잖아. 응?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 오로지 느낌입니다. 느끼는 거. 깨달음은 느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 큰 달은 30일이고 작은 달은 29일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약속해서 잘 써야 돼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났어. 그런데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또다시 일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일이 끝났는데 뭘 물어? 그러고 실제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러니까 그게 몸속에 있는 줄 알아. 지금도 몸속에 있다고 법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내가 우연히 들었어. 몸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몸속에 있다면 그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응?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또 그럼 몸 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몸 밖에 있다 해도 그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몸속과 몸 밖의 경계선에 있습니까? 그것도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이나 몸 밖이나 경계선이나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정 못 알아들으면 그 참 나가 진짜 나가 내 육신을 사용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육신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어떤 것하고 상상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육신을 사용하고 있는 또 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어떤 것, 허공 같은 어떤 것, 맑은 어떤 것, 없는 어떤 것, 텅 빈 어떤 것 이렇게 하면 그거는 천리말리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각자 깨닫는 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이러면 그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상상하면 벌써 틀립니다. 그것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의 상태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켜도 그것의 상태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근데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거울이라면 거울의 깨끗한 바탕이 그것이라면 우리 참나라면 거울의 깨끗한 바탕이 참나인데 여기는 자꾸 물건이 비치니까 응? 물건이 비치니까 깨끗한 바탕인 줄 알 수가 없어요. 물건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 물건을 보지 않으면 깨끗한 바탕이거든요. 그거하고 그것도 비유인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깨끗한 바탕입니다. 그게 참나예요. 그러나 생각하더라도 참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아는 참나. 그런데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참나를 알고 있으면 그것도 참나가 맞는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서 생각에 쫓아다니면 생각이 진짜인 줄 알면 생각할 줄 아는 참나라고 알지 못하고 생각에 쫓아다녀서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거죠. 괴로움만 되지 않는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참나를 몰라도 괴롭지만 않다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나를 모르면서 괴롭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영원히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각자 어떤 원인이 있겠죠. 각자 어떤 원인 때문에 괴로워하는 원인을 이제 만들었겠죠. 원인 때문에 그걸 이제 유식도리로 또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제8 아레아식의 무명이 저장되어져서 그 무명이 다른 모습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구나. 또 망념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망념이 망념인 줄 알면 되겠구나. 그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한 생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괴로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인 거예요. 특별할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의 세계에서 진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참 나밖에 진짜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가짜일까요, 세원아? 이제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제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대답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모습이니까. 전부 모습이니까. 물론 이제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은 그거는 뭐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나 외에는 없다는 거. 근데 참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상상하지 말고 단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거나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일체 그 한 생각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부처님이 뭘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없고
부처님이 이제 이런 건 있죠. 동강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금강경의 사고개 중에 한 개라도 받아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복덕이 저 강할리 앞바다보다 훨씬 큰 모래사장,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사장 다 합친 그 모래 한 알이 주먹보다 큰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쓴 것보다 그 복덕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건강경에.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덕이. 그럼 진짜 복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 많다. 우리 복 많다 소리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복 많은 사람이네. 뭐가 복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많은 게 복 많은 사람입니까? 박사학위가 많은 게 복 많은 사람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마약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어? 부모가 유명하니 따라서 유명해지는 게 복 많은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어쨌든 부모가 억지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드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복권만 사면 당첨되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정말 건강해서 병원 근처에도 안 가도 건강하게 늘 사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나열을 했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걸 다 합친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온갖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섬처럼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그걸 다 합친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아, 참, 복도 많네. 저 사람은 복도 많네. 그런데 저기 붙여놨죠.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라고 붙여놨거든요. 지금 부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저 말을 저하고 카톡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문제를 보내라 이래가지고 카톡 친구가 많이 됐죠. 저하고 카톡 보내고 카톡을 안 보낸 분들은 이제 메시지 보내고 그걸 또 카스 친구라 그럽니까? 최근에 저하고 카스 친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카스든 카톡이든 친구가 돼가지고 이런 거 올리고 저런 거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카스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거는 밴드라든지 이런 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거는 단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탈의 인연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거든.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장비는 전부 그것에 이용되거든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떨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건강경 한 기절에 그 복이 더 많느니라. 이제 그런 건강경에 그 무수한 다이아몬드를 남이 위해서 쓴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복 많은 사람은 몽땅 합친 거 그런 게 이제 복이 많은 것이냐. 그런데 아마 우리 지금 70억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복 많다 하겠죠. 그런데 왜 그게 복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쓰고 나면 없어지거든. 사용하고 나면. 근데 만약에 그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복이
나에게 그런 복이 왔다면 그런 복이 오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많이 이제 베풀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원인이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지구의 모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동안 지구의 그 70억 인구에게 내가 그동안 시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응? 전부 머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 그런 원인이 있겠죠. 안 그런데 무단히 내가 왜 70억 인구에게 뭐 추대를 받고 숭배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숭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아상이 생겨가지고 뭐 한 생각이 일으키고 전부 뭐 나보다 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런 바람에 그 공덕이 다 없어져서 나중에는 또 뭐 밑에 또 하인 노릇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 거는 모습의 분상이고. 현재 수행자에게는 삼세 내 이제 그 카스에 들어가 본문이나 카톡에 들어가서 저는 카톡 친구들이 카스에 들어가면 저는 공개를 다 해놨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개하면 제가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응? 숨길 게 없잖아요. 숨길 게 있는 사람이 공개를 안 하지. 숨길 게 없는데 뭘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작품도 올리고 또 뭐 거기에 보면 옛날에 어떤 분이 막 불교 뭐 절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해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제가 녹음해가 올려놓고 다 해놨거든요. 뭐 들어가 본 분도 계시겠죠. 제 사진도 이렇게 좀 멋지게 찍은 사진도 좀 올려놓고 제가 일본 갔다 온 사진도 올려놓고 다 해놨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안 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제 면목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데는 보면은 제가 위통 벗고 찍은 사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저거 뭐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멘트가 있죠. 제가 멘트가 뭡니까? 제 카톡의 멘트가 이거예요.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다. 이게 멘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상당히 망한 친구가 이제 저거 최근에 저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거든요. 그것도 십몇 년 만에. 그래가지고 내 사진을 탁 보니까 뭐 흰머리가 많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춘당 머리에 그 눈이 많이 내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고 복이 있어야 그래도 수행을 하지 응? 좀 가져야 수행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별말은 안 했어요. 별말은 안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어느 절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짐작을 다 했잖아요. 제가 벌써 저 말을 못 알아듣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왜냐면 사업을 잘 하다가 거의 망했거든요.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좀 흥해질 것 같아서 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처럼 좀 흥해지.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이렇게 망하는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딱 망하는 과정을 가고 있어요. 묘하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망해가는 과정이. 근데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있겠죠. 조금 기도하면서 뭔가 그래도 좀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 같은 그런 안도감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긍정해 줄 거는 긍정해 줍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 합친 많은 복을 가져봤자, 그건 다 세워버립니다. 원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져봤자, 저 도솔천에 사는 제일 못 사는 사람보다 못해요. 그걸 다 가져도.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몹시 허망하다. 근데 물론 그런 원인은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로지 내가 해탈이 될 것만 추구하면 됩니다. 해탈될 수 있는 방법만 추구하면 돼요. 어찌 보면 참 쉽잖아요.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출시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는 공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다 똑같이 하되 단지 해탈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해라.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해탈이 될 것인가. 그건 제가 이제 늘 제시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이제 입하고 다 했는데 무슨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묻습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참나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참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이 어떠한가를 물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다 했는데도 또 무언가 있는 줄 알고 참나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하겠다. 엄마가 낳아준 입을 합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입을 막 깨매꾸게. 그 묻는 입을 막 그냥 본드로 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좀 적나라하지만 숭성공이 송하되, 숭성공이 이제 송을 했습니다.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여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렵느니라.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혀 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보지 못하니와 말할 줄 아는 이를 그대를 위해 다시 이야기하노니, 남쪽을 향한 임금은 한 사람인데 조정에는 가득한 주자복일세.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주자복이 모를 만한 단어입니다. 조정, 임금이 있으면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 이제 백관이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고 임금 앞에 이제 뭐 때로는 고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쪽을 향한 임금은 한 사람인데 그 조정에는 가득한 주자복일세. 그 주자 옷을 입은 관리구나. 백관,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복이라는 자주 색깔로 만든 옷을 입은 관리들은 왜 보면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어쩌다가 역사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그런 옷을 거창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관리들이 임금이 입고 관리들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런 걸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이제 따져봐야죠. 숭성공이 송하되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여. 이제 뜰 앞에 잣나무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왜 생겼는지. 조주선사의 말이죠. 뜰 앞의 잣나무니라.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렵느니라.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렵느니라.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지. 모래밥이 뭐 익혀집니까? 응? 이제 비유죠.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렵다. 제대로 된 밥을, 제대로 된 쌀을 가지고 물을 부어서 익혀야지. 왜 쓸데없이 모래를 가지고 밥을 익히려 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 말은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뜰 앞의 잣나무 밖의 소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왜 쓸데없이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매끄러우니, 잣나무가 뚱치가 어떠느니, 잣나무에 잣이 많이 열렸느니 적게 열렸느니, 잣나무 잎이 푸르니 안 푸르니, 왜 잣나무가 심긴 마당이 넓으니 좁으니 왜 이따위 쓸데없이 모습에 붙어서 이야기하느냐. 그 모습 밖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공서사는 모래밥은 종래로 익히기가 어렵느니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따지고 뭐 지식을 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익히면 안 된다. 그걸 뭐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건 별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성공서사의 살림살이가 슬쩍 나왔죠.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눈망울이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봤습니까? 눈망울이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우 봤습니까?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하겠지. 그러나 눈을 떴다고 보고 눈을 떴는데 눈망울도 있어. 눈이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해. 혀끝이 있는 사람이 말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눈망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요래 해봅시다. 눈망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혀끝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를. 대개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세상성 본문을 듣기 전에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참 잘해봐야 되겠다, 우째해야 되겠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고 또 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노?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노?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부질없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제 각자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거. 부질없다는 걸 지금도 모른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자꾸 이야기는 해주겠죠.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래서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모습은 온갖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습이라는 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게 가짜구나, 가짜.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회사 다니면, 직장에 다니면 열심히 또 진급시험 공부해서 진급을 해야지. 그래야 직급도 올라가고 봉급도 좀 더 많이 나와서 남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진급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면 그건 인연이거든요. 나보다 더 시험 잘 친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인연이, 이번에는 내가 진급시험에 붙을 인연이 안 되구나 하고 그렇게 즉각 받아들이는 거. 왜냐하면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각자가 만드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이 진급시험을 쳤는데 나보다 훨씬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았고, 나보다 대학도 훨씬 못한 데 나왔고, 나보다 생긴 것도 형편없고, 나보다 뭐 말도 잘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가요방 가면 나보다 노래도 못 부르는 저한테 내가 떨어졌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모습을 진짜로 아니까 속상하지. 근데 모습을 가짜로 알면 속상할 게 없거든요. 그럼 모습이라는 것은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렇게 알면은 또 속상한 게 없죠. 다 원인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눈망울이 있는 치가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이런 뜻도 돼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혀끝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 볼게요.
요 숭성공 선사의 살림살인데 눈망울이 있는 시가 보지 못하고 눈망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혀끝이 없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 혀끝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른다. 혀끝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 눈망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혀끝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렇는지 알만하죠, 여러분들은. 자, 그래 그 뒤에 기절이 나와요. 보지 못한 이와 말할 줄 아는 이를 그대를 위해 다시 이야기하노니. 보지 못한 이와 말할 줄 아는 이를 그대를 위해 다시 이야기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없는 말을 한번 해볼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 없는 말을 해볼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볼게. 이런 뜻이 되죠. 남쪽을 향한 임금은 한 사람인데 조정에는 가득히 그 관리들이 있네. 이 말입니다. 남쪽을 향한 임금은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진짜는 참 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진짜는 참 나밖에 없는데 관리들이 많다는 뜻은 전부 허망한 모습인데, 응? 삼계의 유심을 이야기합니다. 응? 전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온갖 모습의 세계는 그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서 진짜가 아니야. 그건 전부 진짜가. 모습은 진짜인 리가 없어. 진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참나밖에 없네 하고 숭성공 선사가 자기 살림살이를 딱 드러냈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